저는 이제 우유 피 열에서 표제작 우유 피 열을 읽어봤는데요. 일단 여기 이제 그 주인공이 소녀 2명이 나오는데 둘이 친구예요. 근데 이제 둘이 이제 손바닥을 그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피를 탄 분홍빛 우유를 함께 나눠 마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서로의 몸에 흡수되듯이 둘만의 그런 특별하고 폐쇄적인 우정을 이어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약간 좀 동경, 그리고 우정, 사랑, 그리고 어떤 질투 같은 것도 좀 섞여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한 사건으로 반전을 겪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마치 그 하얀 우유에 톡톡 떨어져서 번지는 핏방울을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새하얀 우유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게 된 것처럼요. 이 표제작도 그렇고 좀 약간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풍기는데 그게 좀 싫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책을 좀 약간 색다른 느낌,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싶어서 선택한 것도 있거든요. 이게 뭐지? 지금 내가 뭘 본 거지? 약간 그런 낯선 느낌을 조금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표제작만큼은 제가 원했던 바에 잘 부합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책은 그 우유를 나눠 마시는 그 소녀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사산과 임신, 그리고 이제 암을 겪는 이들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엄마에 대한 감정을 대면하면서 이제 숲에서 모닥불 파티를 하는 그런 작품으로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로 시작해서 불, 그러니까 열로 끝나는 그런 작품 배치가 좀 세밀하게 설정된 것 같아서 순서대로 읽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우유, 피, 열, 그러니까 그 빨갛고 또 하얗고 분홍빛의 그 색감이 이 작품 전체적으로 좀 녹아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중점적으로 느끼면서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윤아 작가의 17일의 돌핀의 표제작 17일의 돌핀을 읽었습니다. 이거는 SF 소설집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17일의 돌핀은 이제 인류가 지구를 떠나서 1행성부터 2, 3행성까지 이주한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행성에 특화된 사람들을 앞으로 가는 세대라고 부르고, 지구 시절의 문화를 기억하고 그 문화 양식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뒤로 가는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앞으로 가는 세대들은 행성에서의 삶을 위해서 동물적 감각 외에 다른 감정이나 생각은 최대한 배제하고 컨트롤하고요. 뒤로 가는 세대들은 지구 시절에 이제 책이나 음악, 영화 등을 즐기면서 어떤 감정이나 여러 감각과 생각을 느끼고 유지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두 주인공, 앞으로 가는 이쿠와 뒤로 가는 진의 연애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흔하디 흔한 너무 다른 두 사람의 연애 스토리이겠지만, 이게 또 어떤 먼 미래에 재미있는 설정을 입고 재탄생한 느낌이라서 되게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랑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어떤 벽은 존재하고, 그 벽은 물론 낮출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허물 수도 없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영원히 허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는 너는 아마 영원히 모를 거야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저는 그때 약간 심장이 탁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고, 그 영원히라는 말에 좀 꽂혔던 것 같아요. 맞지, 영원히 모르겠지 그러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영원히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그거는 아예 다른 영역으로 빼두자라는 다짐으로 이어지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좀 짧은 이야기였지만 다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작품이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단편에서만큼은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의 호흡이 맞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작품이 그랬고요. 그래서 이 작품의 처음이 이제 17시에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 음악이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지 작품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우. 저는 이제 타인의 집을 읽어봤습니다. 이 책은 제가 예전에 조금 읽다가 이제 중간에 멈춰가지고 그때 이제 표제작인 타인의 집까지는 못 갔었거든요. 일단 이 타인의 집은 세입자의 세입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셋집에 들어와 있는 집주인에게 또 이제 월세를 내면서 사는 쉐어하우스 방 한 칸에 살고 있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입주자들과의 접촉을 이제 최대한 피하고, 물론 방 한 칸이지만 그래도 나만의 공간에서 만족하면서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이 집의 집주인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막
완전 꼬여버립니다. 집주인에게 이제 쉐어하우스인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급하게 이제 집을 다시 꾸미는 일은 약간의 스릴감도 있었고요. 아무리 이제 값을 주고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타인의 집은 끝까지 타인의 집일 수밖에 없는 그런 씁쓸함도 좀 있고요. 이렇게 좀 외부 요인에 의해서 휩쓸리게 되는, 그러니까 약간 좀 마치 줄 달린 인형과 같은 그런 나의 처지가 뭐 약간은 저의 모습과도 겹쳐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좀 지극히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이야기인데 좀 되게 몰입감 있고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생각이 좀 많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단편집 속에서 타인의 집 분량은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뭐 다른 단편집들도 분량이 비슷비슷하지만 근데 일단 여기 이만큼 내에서 이 쉐어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4명, 그리고 특히나 이제 주인공인 나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짧은 문장 안에 되게 효율적으로 인물들을 잘 표현하고 상황을 표현했다라는 좀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작가의 말에 이제 보면은 예술은 결국 나에게는 타인인, 그러니까 나와 별개인 이들의 삶을 그리고 들여다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학의 행위가 타인의 집을 평가하지 않고 들여다보는 행위라면 책의 구실은 분명하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책처럼 이렇게 좀 현실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부터 근미래 혹은 아주 먼 미래와 좀 이제 현실에는 없는 판타지 세계의 이야기까지 문학은 결국 사람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작가의 말이 상당히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인의 세상과 내가 1대1로 만나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들여다보는 행위가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작가님은 그런 행위가 우리를 실체 없는 괴물과 같은 대중에서 시민으로, 관중에서 독자로 이끈다고 덧붙이는데요. 문학의 쓸모에 대한 뭐 저의 막연한 그런 생각을 이렇게 딱 잘 정리된 문장으로 만난 것 같아서 되게 속이 일단 시원했고, 그래서 꼭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책 속에 나머지 타인의 집도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이렇게 봐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좋은 제품도 제공받고 또 여러분께 선물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킨즐 독서대를 사용해봤는데 정말 튼튼하고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너무 마음에 들었고, 특히 이제 각도 조절이나 높이 조절이 자유롭게 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점이 독서할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독서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이벤트를 통해서 선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에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면 킨젤에서 추첨을 통해 여러분께 독서대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